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자라도 한 푼 줄여가지고 생계 보탬을 하려고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 이런 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높은 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도 마땅히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형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긴 한데 사실 그마저도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악용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환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없어서 힘든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기가 막힌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이 좀 평범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기를 당할 뻔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월 7일 날 저와 처음 상담 통화했던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기 SBI 저축은행에 대출이 한 7,200 있고요. 예, 그 장외카드론이 한 분천만 원 되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그 대출이 제가 되는지 추가로 연봉이 어, 얼마십니까? 5,920만 원 정도 돼요. 추가 한도 나오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추가한다고요? 네, SBI 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그게 커서 엊그저께 오늘 문자가 왔는데 SBI에서 뭐 1,100 추가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했더니 예, 어, 자격은 되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고객님하고 잠깐 몇 마디 물어보고는 바로 대출이 어려울 듯 하다고 말을 하죠. 사실 그 연소득, 하는 일, 채무 내역 정도만 들으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되겠구나. 어떤 금융사에서 대략 될까 안 될까 이 정도는 몇 초 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도 등급도 나쁘지 않고 근무하는 회사도 괜찮았고 근무 기간도 상당히 기셨고요.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분한테 안 된다라고 말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분은 SBI 저축은행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용 중이세요. 연소득이 6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채무 금액만 따진다면은 이분이 추가 한도가 더 나오는 게 맞죠. 연소득 6천이고 채무가 7천이니까 대출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론, 저축은행 이렇게 섞여서 7천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SBI 저축은행 한 곳에서 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금융권들 심사 규정에 통과가 안 됩니다. 1금융에서 7천만 원 있는 거와 2금융인 SBI 저축은행에 7천만 원이 있는 거는 양자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분하고 4월 7일 날 첫 통화를 했을 때는 제가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해 드리고 통화가 종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분 뒤에 다시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분께서 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또 다시 뭔가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은 이분들은 대출이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단념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끝까지 해결 방법을 찾고 다니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사기꾼들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엉뚱한 데서 조회를 하시느니 차라리 제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금융사 다 알아봐 드리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분이 조회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금융사들은 싹 다 알아봐 드렸어요. 조회를 많이 했죠. 신용조회를 많이 했는데 그 수많은 데를 했어도 다 대출 한도가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대출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사례 고객님도 아쉽지만 할 수 없네요 하면서 상담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뒤인 4월 9일 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그때 4월 7일 날 상담한 이후에 또 어딘가에 대출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거죠.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던 내용 어떤 것인지 이분하고 제가 통화했던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엊그저께 저 상담드린 예, 예. 아,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어떤 문제인가요? 그게 그 조회가 대환으로 그게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그, 그거, 예, 예, 어디서 전화 온 건지 몰라도, 예, 예. 그 보이스피싱 전화고요. 근데 1332에 해도 그게 저거 예, 됐다고 그러는데, 예, 등록이 됐다고. 다른 데서 대출 알아보시면서 뭐, 주소 눌러서 뭐, 들어가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캐피탈 전화 와서 어제 앱 하나 깔은 게 있거든요. 금감원이도 어디든 다 전화해봐요. 걔네들이 받지. 예,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계속 받는. 그 놀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폰으로 1332 다시 전화해봐요. 제가 오늘 저기요. 예. 7,100만 원을 한 번에 다 입금하라고. 아이, 그러니까, 그 예, 예. 보이스피싱이라고 정신 차려고요. 그것도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예? 현금 서비스까지 했어요. 지금 모질라가지고 10만 원이 아이고, 내 모자라서. 참말로 진짜 오늘 돈 그 1,000만 원 날릴 뻔했네요. 그래가 예, 예. S바이에 전화하면은 제 핸드폰을요. 그 채권가로 저 연결해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늘 안 되면 다 월급이고 다 차압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창피해서 주위에 다 퇴근한다며 제가 전화 드린 거. 아유, 아저씨 그래도 창피한 게 아니라 돈 안 잃은 게 천만 다행인 줄 아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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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요약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간단한 상담하고 난 뒤에 1,500만 원 가승인이 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출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을 텐데 링크를 눌러서 뭔가를 설치를 한 거죠. 이 설치하는 설명을 보시면은 참 무슨 정상적인 어플이면은 이렇게 무슨 뭔가를 해제해라, 설치를 할 수 있게 해라, 이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부터 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분들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그 대출이 승인 났다는 말에 속아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링크를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해킹 어플이에요. 이 어플이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분은 이 폰을 가지고 금감원이든 뭐 어떤 금융사에 전화를 하든 보이스피싱범이 중간에서 다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를 해도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다 가로채 가니까. 자, 결국은 이분은 그 보이스피싱범이 시킨 대로 링크를 눌러서 이것저것 입력하고 대출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7천만 원 이용 중이었던 SBI 저축은행 채권팀에서 이 사례자한테 연락이 와요. 며칠 전에 여러 군데 금융사에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려고 조회를 했던 것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SBI 저축하고 당신하고 계약한 대출 계약에 위반됐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대출금 7천만 원 전액을 오늘 저녁 때까지 상환을 해라.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급여 통장에 압류를 하고 회사도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범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쏟고 있는 사례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급해진 사례자가 결국은 1332를 눌러서 금감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전화를 해도 금감원에서 받는 금감원 직원은 보이스피싱범이에요. 앞에서 이분이 해킹 어플을 설치하는 바람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범한테 연결이 됩니다. 전화를 걸면. 결국 사례자 입장에서는 완전 정신이 나갈 만하죠. 자, 어쨌든 이분은 지금 보이스피싱범이 오늘 저녁까지 돈 7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얘기를 했고, 뭐 돈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와이프 카드를 가지고 현금 서비스까지 다 땡겨가지고 겨우겨우 1,000만 원을 맞춘 거예요. 7천만 원 전체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를 해서 며칠 더 봐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1,000만 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입금하기 직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사실 이 전화 왔을 때 제가 그 머리를 깎고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머리 깎을 때 아시죠? 이게 전화 받기 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뭔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전화 안 받았었으면은 이분 2천만 원 그냥 바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입금해주고 이 돈 그대로 다 날렸을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1천만 원 날리지 않고 잘 마무리는 됐지만, 잠시나마 이 사례자가 보이스피싱범들의 말만 믿고 대박남이 며칠 전에 나를 여기저기 조회해주는 바람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면서 그 원망을 했을 거를 생각하니까 참 이 좋은 일을 해주고 이런 욕을 먹는 씁쓸한 좀 기분이 들긴 했어요. 자,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조회를 어딘가에서 했다고 대출 계약 위반이라는 말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고 어떤 금융사에서도 그런 내용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를 여기저기 막 하고 금융사끼리 편하게 비교해 보시라고 2011년도부터 신용등급 책정할 때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게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다 돼가요. 이 10년 전에는 뭐 신용조회를 아무 때나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됐지만 2011년도에 바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전에 바뀐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안대출을 알아보려고 금융사에 조회했다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 회사들이 네가 대안대출 조회를 했으니까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전액 상환해라. 이런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목숨과 같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